안녕하세요. 12월 2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두 번 촬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식경을 촬영하는 게 대부분 저녁 12시 정도나 아니면 아침에 새벽 한 6시 정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촬영을 하다가 소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 힘들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이제 크리스마스고 하는데 물론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맨날 너무 우울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이거 매식경 하다가 또 두 번 촬영하기 정말 사실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즐겁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뭐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뭔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뭐 방황하고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맨날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최대한 나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오는 것들을 한번 뽑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요즘엔 제가 최근에 매식경만 이렇게 쭉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첫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지금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단계별로 첫 번째 방향성 얘기부터 산업, 직무, 그 다음에 경험 정리, 자소서 이 내용들을 그냥 쭉 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제 영상 이제 업로드 될 때마다 꼭 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식경을 업로드 하면서 관련 영상 하나씩 꼭 첨부를 할 테니까 그 이 두 개의 영상을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드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작년보다 2배 좁아진 취업문, 합격자 평균 스펙은 뭘까? 이런 기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사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통계 자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표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표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 딱 보기에도 여러분 사람이 광고 같죠? 사람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177개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몇 명이 지원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작년보다 어려워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합격자들도 만나보고 이번에 또 불합격한 친구들도 만나보고 하면 일단 어렵다는 게 채용 자체가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작년보다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지금 작년보다 어렵다. 근데 취업에 있어서 내가 뭐 작년에 취업하건 올해 취업하건 내년에 취업하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채용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드는 만큼 1차적으로 채용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2배 노력을 하던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취업 준비를 하던가 내가 직무에 대한 관심은 다른 인사이트를 통해서 얻던가 뭐 조금은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조금 더 빨리 당기고 효율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쫙 보시면 이걸 보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입사원 중 경력이 있는 신입은 올드 루키 비율 평균은 뭐 26점에 23.6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내가 촬영 면접 갔는데 딱 보니까 대부분 우리 조회 사람들이 다 중고 신입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야, 역시 촬영 면접은 중고 신입이 많구나. 다야.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면 역시 나는 중고 신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떨어진 거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촬영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만약에 그 작은 실패를 한 이유들은 너무 내가 본 현상만으로 보고 따지기에는 너무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21년 취업 시장을 만들면 좋겠고 그 중에서 특히 매식경을 꾸준하게 본 친구들이 저는 그러한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하지만 코스피 지금 2,700선 넘어서 3,000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한번 조정을 받을 거냐 하는데 변종 코로나로 지금 2,730대로 밀렸어요. 어제 보니까 1.62%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고 중요한 건 변종 코로나 이슈는 여러분 계속 있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터지느냐 언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조금 이제 달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서울도 뭐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481억 원을 순매도하며 며칠 연속 그 매도예요? 나흘 연속. 근데 기관은 어때요?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일단 외국인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왜? 대부분의 한국 증시를 이끈 것들은 외국인이 그 비중이 많이 높았으니까. 그런데 올해 신기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서. 1,481원을 매도했는데 기관도 1,993억을 매도했어. 그러면 거의 지금 3,300억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떠받들었어요? 그 수급을. 개인이 매수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면 좋겠죠. 왜?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증시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가 지금 좋나요, 나쁘나요? 실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주가의 그 기업의 뭐 퍼라든가 뭐 PBR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아니다 더 갈 거다 이러한 양방의 의견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너무나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언제까지 받아들일지가 이제 의문인 거죠.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공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과연 이 개미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들고 갈 것이냐. 대부분 지금 비투나 영끌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시장인데 지금의 공포가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겼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을 거라고요. 공포에 질리면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내 돈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 그쵸? 남의 돈을 갖고 대부분 투자를 하거나 이 주식을 하는 게 대부분 많은 경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돈이잖아요. 그 공포가 끝에 다르면 마지막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서 근데 꼭 제 말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할 때가 외인들과 기관 이 개인의 지금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기사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는 게 좋아요. 뭐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예대율 관리 급한 은행권 연말 특판 카드 꺼냈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은행들이 연말에 맞아서 예수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판매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상호금융과 증권사에 이어 내년부터 특판 강자였던 저축은행까지 오픈뱅킹에 참여하기로 하자 금융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이든 어디든 그 관리 지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대율이라는 건 예금과 이제 대출의 비율을 이제 은행 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데 이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 왜 중요하냐 그 내용들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개의 은행 한 개의 지점에서 예금이 엄청나게 많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대출을 사람들이 안 해 그 지점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겠죠. 근데 어떤 지점에서 대출은 엄청 많은데 돈을 안 맡겨. 그럼 이것도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만약에 매식경에서 아마 이 얘기 들은 학생들 있을 거예요. 증권사랑 상호금융, 그다음에 우체국인가? 아무튼 여기에서 오픈뱅킹 기존에 안 했었는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뱅킹이라는 하나의 금융권의 하나의 큰 이슈가 있는데 여지껏 내가 그냥 가던 은행에서 그냥 내가 오픈뱅킹을 이용했다면 증권사에 더 많은 고객이 있을 거고, 그쵸? 증권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또 상호금융에서 내 집 앞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고자 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고객들은 내가 그 1금융권에서 오픈뱅킹 했다가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지. 그 은행들은 어떻게 써요?
여지껏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 내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오픈뱅킹에 이러한 회사들이 참가하기로 하자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거야. 즉 테두리 지금 뭐 어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오픈뱅킹 1금융권에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걸로 막느냐? 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저희가 여기 계속 이거 할 거니까 쓰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콧방에 끼겠어요? 안 껴요. 뭔가 나한테 혜택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연말 특판 카드 이걸 왜 꺼내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건덕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할 만한 게 뭐예요? 금융권에서 아 금리를 좀 더 우대해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도를 좀 더 드릴게요. 아니면 뭐 보너스 카드를 더 드릴게요. 포인트를 더 드릴게요. 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툭툭 고객들한테 던져서 이 울타리에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저 영업을 잘해요. 저의 직무 영역 중에 가장 큰 강점은 영업입니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영업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다? 내가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고 이 고객을 관리해서 어떻게 이 고객하고 끝까지 한번 간다. 뭐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대율 관리가 급한 은행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3분기 기준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예대율은 99.3%로 이렇게 2분기보다 이렇게 올랐대요. 근데 이 예대율의 당국 관리 목표치가 몇 퍼센트예요? 100%. 100%. 근데 가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출은 늘어났는데 이 저금리 영향 때문에 예적금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은 그냥 이거는 조금은 그냥 심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제가 15분 되면 컷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분들도 안 좋죠. 소상공인분들도 안 좋죠. 중소기업들도 안 좋죠. 근데 중소기업들도 뭔가가 안 되니까 사장님이나 대표이신 분들 어떻게 돼요?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인건비. 그럼 돈을 줘야 되는 돈이 없어. 왜? 매출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야 돼? 그게 뭐야? 그게 대출이야. 대출을 어디서 해? 1금융권에서 하고 싶어. 그쵸? 그래서 지금 막 한 거예요. 이런 기업들. 그럼 가게는 뭐냐? 일반 그냥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또 대출 자영업자분들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또 B2 연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됐어요? 금융당국에서 지금 대출을 쪼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 저금리라는 이슈, 2021년, 20년, 21년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저금리거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여적금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예금은 늘어나지 않아. 그럼 예대율이 안 맞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전성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포트폴리오가 안 맞으니까. 한쪽 방향을 기울자는 거죠. 그럼 예적금을 왜 안 해, 사람들이? 저금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 준비를 엄청 저랑같이 열심히 해서 막 해서 금융권도 가고 공기업도 가고 일반 기업도 가. 그럼 내가 피땀 흘려서 한 3천만 원 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3천만 원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게 주는 곳에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1%나 1%도 안 주는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높은 데에 우리가 자금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은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는 거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냥 은행에 맡기는 거는 이자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보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비이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겠죠.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고객들을 여러분들 이제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쵸?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저금리로 인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예적금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고객들한테 하나의 이슈를 뭔가 던져줘야지 이 고객들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제가 이건 아까 한번 미리 운전 해봤기 때문에 날라갔기 때문에 봤어요 미리. 자, 그래서 이런 저금리가 이어져 계속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기준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제가 큰 방향성. 15분 벌써 됐어. 빨리 끝낼게요. 자, 방향성 뭐예요? 그 금융권의 방향성 중에 저금리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 산업 중에서 은행이라는 지금 은행권의 이슈는 예대율이라는 은행권, 국민, 우리, 신한, 뭐 농협, 하나,
뭐 기업 막 다 여기에 예대율이 급해. 그쵸? 그럼 은행별로 이 고객들을 잡기 위한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한은행은 어떻게? 연초 5%대 이자를 주는 이런 거. 청약저축 가입하지 않은 20대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타겟인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이런 적금하면 5.5%. 와, 그럼 좋잖아요. 5.5% 일단. 그런데 예전에는 이 5.5%가 미끼였어, 미끼. 표면 금리가 5.5%야.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해야지 5% 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야로를 아유 죄송합니다. 야로라고요. 이러한 얘기들은 이러한 꼼수들을 약간 안 부리고 이러한 좀 까다롭지 않게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5.5% 금리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 청약수축 가입하면서 신한은행은 이러한 장점이 있네? 이러면 내가 또 하나의 강점, 고객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그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끄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농협은 또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또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은행별로 이 예대율을 관리하는 방향성은 많지만 그 밑에 펼쳐져 있는 기업별로 그 흐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 오늘 예대율 관리가 산업에 대한 분석, 산업의 동향이었다면 밑에는 기업 분석의 기업의 동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기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집중력은 15분. 저도 15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내일이나 한번 다시 다뤄보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매식경을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쭉쭉 달려나가서 매식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가장 단시간 내에 매일매일 보는 친구들이 500명 정도가 일단 되게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컨텐츠가 뭐 엄청나게 좋고 솔직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제가 얘기하고 조금 더 많이 노출해서 여러분들의 귀하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조금 더 익숙하게 제가 만들고자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같이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서 금융권이든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꼬셔봅시다. 21년 상반기에. 그래서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정리하신 분은 댓글로 쩍짝 한번 남겨주세요.